예, 지금 잠깐 콜라 한 잔 마시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문재인 정권 초기 들어오면서 네. 수많은 박근혜 이명박 정권의 중요 당직자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감방에 집어넣었거든요. 네. 근데 과거에 전두환 대통령이 청문할 때에는 수많은 그 어떤 공격과 인신 공격을 전두환 대통령이 당할 때 장세동 씨가 이 모든 것은 내 잘못이다. 네. 이 죽은 전두환 대통령은 아무 잘못이 없고 모든 것은 내가 시켰고 모든 것은 내가 했다고 하면서 참 남자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서 그렇게 대통령들이 감옥에 갈 때 자신을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나 장세동처럼 내 잘못입니다. 박근혜 이명박은 잘못이 없고 모든 것은 우리가 했으니 우리를 처벌하시고 감옥에 보내십시오. 박근혜 이명박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그런 어떤 의리가 있는 어떤 장세동 같은 인물이 없는데 이건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옛날부터 임금이 어질면 어진 신하를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볼 때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만 인격이 못한 겁니다. 이명박이나 박근혜 대통령 그만 못하기 때문에 우선 박근혜 정권에서 지금 윤석열을 사람들이 우익에서 알아주는데 저는 윤석열이 가장 나쁘다고 봐요. 왜? 윤석열이 청와대를 급습할 때 황교안은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내란, 애란의 죄를 범하지 않고는 탄핵받을 수 오지 마십시오. 안 가도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도 검찰총장까지 하는 사람이 헌법 84조를 몰라서 청와대를 급습합니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형사상의 손해가 어떤 범죄가 있다 하더라도 임기 끝난 후에 받아야 됩니다. 대통령이 권한이란 그렇게 막중했고 박근혜 정권을 저는 좋아하진 않지만 박근혜 정권이 지금 존속했더라면 우리나라 경제는 거의 7%에서 10% 정도 성장을 할 텐데 이 촛불 만행이거든요. 이것은 나는 촛불 만행으로 봐요. 이것은 인민재판 성질이에요. 5천만 국민투표로 인해서 뽑은 대통령을 이정미라는 판사 하나가 내가 파면하노라? 이거야말로 가장 건방진 개소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수능을 했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정권 밑에서도 우리 대통령은 물론 불미스러운 최순실과의 관계는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형사적인 문제이지 내란과 애란의 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5천만 국민이 투표로 찍은 대통령의 어떤 임기를 중단시키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말 한마디 하는 놈이 없었어요. 대한민국은 벌써 무법천지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없고 가짜 정부, 가짜 대통령, 가짜 국회의원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나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보면 그 김영삼 대통령이 초창기에 인기를 얻은 이유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으면서 인기가 올라갔거든요. 예. 하지만 결국은 IMF로 결국 김대중에게 정권을 뺏기는 엄청난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도 초기에는 박근혜 이명박의 어떤 그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비리를 캐서 그냥 선처할 수도 있고 예. 어느 정도 정치적인 타협으로 용서할 수도 있는 거를 예. 거의 무조건 다 감옥에 집어넣거든요. 예. 하지만 결국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배부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걸 원하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에 달린 겁니다. 부국강병 국태민안이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도 머리 좋은 애들은 암기가 뭐 하루 밤새우면 100점을 맞는데 예. 수학은 외워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뭐 6개월, 2년, 기초적인 3년. 내공. 예, 그래서 어떤 몇 년 동안에 쌓인 내공이 없으면 수학 점수를 올릴 수 없듯이 이 경제도 어떤 뭐 각 나라 간의 어떤 전쟁이라든가 환율이라든가 홍수 지진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나 뭐 9.11 테러 같은 이런 모든 인기용변의 상황에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내공인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경제를 무너뜨리는 걸 볼 때 이 내공이 없다고 봐야 됩니까? 내공이 없죠. 철대기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가난해봤습니까? 아니면 농사를 져봤습니까? 장사를 해봤습니까? 앞으로는요 법진들이 정치인에 나가면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유병헌이 변호 99억을 받고 하고 양산의 그 호화주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앞으로는요, 이 저 법조인 출신을 대통령 시키거나 국회의원을 시키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법이 완전히 썩은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얘기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전두환 대통령이 버마 아웅산에 갔을 때, 네. 그때 북한의 테러로 우리나라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때 갔거든요. 그때 거의 다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 지난 그런 기사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자료 보면 버마 아웅산에서 테러로 돌아가신 우리 그 정부 요직들이 전 세계 그 당시 60억 정도 했는데 60억 인구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머리 좋은 사람들이랍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천재들이 나오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그 문재인이 경제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국가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려도 네. 조중동이나 KBS, MBC, SBS 그리고 검찰, 언론이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문재인을 비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다 잘한대요. 이제 문재인 정권이 흔들리고 망가지게 되면 그때는 또 다시 조중동과 KBS, MBC가 검찰이 이제는 이제 문재인이 끝나고 다음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 개떼처럼 밀어붙여서 문재인 정권을 폭로할 것입니다. 나오겠죠. 이제 그날이 가깝습니다. 나오겠죠. 그리고 그 지금 저는 참 우리 백병창 박사님 보고 놀라운데 보트를 뒤집혀지지 않는 그런 어떤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그리고 기술을 이어받은 배도 그렇지만 과거에 63 빌딩을 건설할 때에 그 조리온 수영장의 방수 코팅제를 가지고 일본 기술자가 못한 것을 제가 해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 당시 조련 스포츠센터가 명일동에 있었는데 사우나에서 물이 새 가지고 그 엘리베이터 있는 데까지 다 물 젖어서 아무도 그걸 공사를 못 해가지고 63 빌딩을 공사한 일본 방수팀을 갖다 거기다 댔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병찬이가 간단히 20m짜리 방수액 한 20마를 부어가지고 그 방수액이 물처럼 스며들어서 소개가 굳게 만들어서 제가 그걸 완성했고 저는 세계적인 방수에 대한 기록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고 어떻든 저는 지금까지 남이 못하는 것만 다 해왔습니다. 배도 지금까지 모든 배는 파도를 만나면 부딪히고 들떠오르는 이 피칭 좌우 놀링 그러다 전복되면 큰일 나거든요. 이게 피칭과 놀링이었고 좌우 틀 때 요링이도 없는 이 배를 세계적으로 제가 개발해서 발명해서 아마 내일 싣고 갈 겁니다. 모레 시와오에서 한강에 실어다 놓고 지금은 6명 타도록 돼서 한 12명 정도 타게 만들어서 앞으로는 여의도에서 이 배를 타고 아라뱃길을 통해서 인천 가서 낚시질하고 밤이면 그 배 탄 상태로 여의도까지 운행하는 제가 그 사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제 그 과거에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총장님을 이제 그때 중고등학교 어린 시절 반기문 총장님을 가르치셨던 영어 교사님께서 이거를 우리 이제 일본이나 영국, 홍콩, 대만 같은 곳에 대형 수출을 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선다는데 현재 만약에 일본에 수출을 한다면 대략 몇 대 정도가 가능할까요? 일본에만 수출해도 뭐 몇천 대 되겠죠. 네. 그리고 필리핀도 그렇고요. 쓰나미가 불어도 와도 상관없는 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를 타고 어떤 풍랑 때문에 사람이 죽을 일이 없고 피칭과 논리 요링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파도가 커도 이 배는 거의 수평으로 달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북선 2이면서 영어로는 패스트 랜드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배가 항상 육지처럼 편안합니다. 땅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해역에 감히 중국어선이 와서 우리나라 해경을 때리고 우리나라 어민을 막 때리면서 해경이 죽었습니다. 맞아 죽었습니다. 그 죄 없는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 바다의 모든 생선이나 미역, 다시마, 새우, 조개를 중국어선이 싹 쓸어가는데 그렇습니다. 만약에 백병찬 박사님께서 개발하신 그 배의 기관총이라든지 어떤 그 여러 가지 첨단 무기를 장착한다면 이게 군사용으로도 쓸 수 있나요? 군사용으로 쓰면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우리나라 해경이 중국 어선한테 이미 해경이 맞아 죽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배를 가지고 포를 쏘면 말할 수도 없지만 이 배는 또 방탄으로 만들어서 저쪽에 어떤 그 공격을 받더라도 배가 그렇게 침몰되지도 않고
유리까지 제가 방탄으로 만들었고 앞에 미사일 마냥 뾰족하잖아요. 이게 거북선 밑에도 뼈가 뾰족한 게 물속에 들어있었어요. 옛날에 그 뭐냐면 그 적군하고 싸울 때 성벽을 이렇게 뚫든 맞습니다. 큰 예. 나무 이렇게 이게 나무인데 여기 이제 촉이 쇠로 돼 있고 바퀴를 달아갖고 수백 명의 병사가 이걸 밀어다 성물을 찢는 겁니다. 예, 끈으로 묶어서. 예. 그런데 거북선은 뭐냐? 이걸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위에다가 통나무로 짓고 철갑으로 둘른 것이 거북선인데 우리 배가 이것처럼 돼 있는 것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어선이나 애국 어선이 자꾸 까불면 이 배를 가지고 옆구리 받아버리면 50cm짜리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그 배는 침몰하게 됩니다. 그때 인도적으로 사람은 건지고 배는 그냥 어초를 만들어 버려요. 한 중국 어선 5대만 이렇게 부셔버리면 한국에 아마 무서워도 못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배는 현재 해경선 위주로 만든 겁니다.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낚싯배도 만들고 어선도 만들고 여객선도 만들고 크루즈도 만들고 이거로 군함을 만들게 되면 아마 이거로 이 원리로 군함을 만들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어뢰 정도가 아니라 원자폭탄 만들어도 배가 침몰되지 않게 만들 수가 있어요. 배가 벌집이 되더라도 떠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좀 화가 나는 것이 중국 어선이 우리 해역에서 온갖 몹쓸 짓을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손해배상 청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게 미친 정치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가 전국에 지금 이렇게 퍼져서 우리나라 산업, 우리나라 경제 자체를 다 무너뜨리는데 예. 이걸 왜 중국에는 손해배상 청구나 어떤 구상권 청구를 안 하고 그러게 우리 말이에요. 광화문에 집회 갔다고 몇 억씩 손해배상 청구하고 경찰 조사 받으라고 그러고 네. 오히려 경찰 조사 받은 거는 시진핑하고 군의 간첩들이죠. 지금 뭐 이미 애국의 몇백 명의 의사와 우리나라 의사협회 회장님도 코로나 갖고 장난치지 말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가 그렇게 위험하다면 어떻게 지하철을 타고 어떻게 버스를 타고 어떻게 기차를 타고 출퇴근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정광훈은 매일 그 문재인 퇴진이라 했으니 얼마나 믿겠습니까? 아마 그보다 더 세게 말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광훈이 믿겠죠. 그리고 그 이번에 그 양심 선언한 거 보니까 코에 점액을 가지고 30펜가를 넣으면은 이것이 음성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30몇 회를 넘어가면 누구나 양성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미운 놈을 그냥 여러 번 돌려갖고 양성 만들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광화문집회를 마스크를 쓰고 온다면 제가 볼 때는 전염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정광훈 목사가 조금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내가 광화문대를 주최했다면 여러분 100% 마스크 쓴 상태로 기도하고 마스크 상태로 우리 집회합시다. 그럼 괜찮아요. 자, 그 광화문 광장에서 담배를 폈을 경우에 몇 미터 옆으로 가면서 하늘로 떠 올라갑니다. 예? 금세 광화문에 있는 모든 균은 하늘로 떠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만약에 지하철 사회적 거리도 바짝바짝 붙어 타잖아요. 거기다 콩나물씨를 빡빡하게 싣고 가는데 전염되려면은 지하철 출퇴근 시간에 다 전염이 돼야 되고 버스 또 기차에서 전염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승용차도 단시간 타고 가면은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벌써 코로나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동안 죽은 사람이 300명밖에 없어요. 그거는요 자연사로 죽는 수치에 불과합니다. 이거 가지고 문재인 정권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장난친다. 그래서 유럽의 국회의원들 몇백 명이 양심선언을 했어요. 너도 물론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내가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겁나서 쓰는 게 아니라 어차피 빈통도 맞지 말라고 하니까 마스크 쓰는 것은 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써야지. 그거 못 쓰게 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써야 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라는 것은 지하철을 타도 안 걸리고 버스를 타도 기차를 타도 안 걸리는데 광화문 간 사람만 걸립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권 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괜찮대요. 해운대에서 100만이 모였답니다. 그들도 다 조사해야 되겠죠? 민노총이 모여도 그렇고 20만 명이 몰렸거든요. 그것도 다 조사해야 되고 민노총도 집회를 했는데 왜 안 합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학자들은 아마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보수 우익에만 전염되고 아마 좌파에는 전염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린 분이 계십니다. 그게 맞다고 봅니다.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마 우파만 죽이려고 지네끼리 작전 회의를 해서 아마 바이러스끼리 아마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감사한 것이 저는 이스라엘, 유대인을 위해서 계속 싸우고 있는데 네. 미국과 이스라엘과 한국이 3개국이 3체제로 한다면은 그래서 그 3개국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그 콤비네이션을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대통령이 됐을 때 가능한 겁니다.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 투표를 발의할 수가 있어요. 그 국민 투표를 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라면 국민 투표를 발의해서 여러분 삼국가 3체제 연방제를 해야만이 세계 인류 평화가 옵니다.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국 사람이 미국 가면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과 미국의 국적을 바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면 이스라엘들도 시민권과 국적을 주는 겁니다. 미국 사람이 한국 오는 동시에 한국에서 미국 사람에게 시민권과 국적을 주고 이스라엘 사람이 한국에 오더라도 시민권과 국적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이 한국 오거나 이스라엘 사람이 한국 올 경우에는 한국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투표권을 가지고 대통령이나 시도지사,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고 이런 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대통령 출마할 수도 있고 국회의원 출마할 수도 있고 상하의원에 출마할 수 있고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한국과 이스라엘과 미국이 삼국가 3체제 연방제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연방이 되는데 이 세 나라는 가는 나라가 내 나라고 사는 나라가 내 나라입니다. 다만 한국 사람이 미국 갔을 때는 총기를 소지하며 미국법을 지켜야 되고 미국 사람도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은 총기 없이도 사고 없이 사는 나라니까 총기 없이 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사람들이 더 많이 한국에서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미국은 목이 말라서 옆집에 물 좀 한 잔 주십시오. 잘못 들어갔다 총딱 맞아 죽이면 정당방위로 개죽음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그런 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뭐든지 집 앞에 밤에 자면서 12시 1시에 딱딱 쳐버리면 아침이면 벌써 필요한 것이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나라예요. 내 몸을 케어해주는 사람까지 내 집으로 불러들일 수 있고 얼마나 편합니까? 대한민국은요, 이 정치만 바로 되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고 정치만 바로 된다면 대한민국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주의가 자꾸 번져서 이게 과연 이스라엘이 나쁜가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왜 우리가 신문 뉴스를 보면은 이스라엘군은 이런 아랍, 중동의 어린아이들에게 미사일을 쏴서 죽였다고 그래서 너무 이상한 사람을 알아보니까 하마스나 아이시스나 헤즈볼라 같은 테러 집단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는 먼저 갓난 아이들을 앞세운답니다. 그래서 갓난 아이를 앞세우고 미사일과 폭탄을 쏘니까 이스라엘도 할 수 없이 당할 수 없으니까는 그들이 어린아이를 앞에 내세우고 미사일과 기관총과 온갖 폭탄을 쏘니까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이 정당방위한 것을 가지고 그렇죠. 이스라엘은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나쁜 사람이다 했는데 제가 이거를 계속 카톡이나 카카오스토리나 페이스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스라엘에 대한 억울한 오해를 풀었지만 전 세계의 CNN이나 어떤 뭐 여러 가지 그 다국적 기업 뭐 CCTV나 NHK나 BBC나 이런 기업들이 다 반유대주의로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고 그 과거 한 10년 전인가요? 유엔에 봉사하러 가는 유엔의 어떤 봉사 어떤 뭐 식품이나 의약품을 실은 배라고 해서 그 배를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덮쳤는데 사실은 그게 유엔에서 식품이나 의약품을 넣은 게 아니고 그 안에 기관총이나 대포나 여러 가지 어떤 무기를 갖고 이스라엘이 정보를 알고 그를 탈취한 것을 이스라엘이 죄 없는 민간선을 공격했다고 언론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저는 부족하나마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백분장 박사님도 우리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그리고 특히 한미동맹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지금 우리나라에 공무원이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공무원들의 한 90%에서 한 80%까지 줄일 수 있다는데 그 줄여야 대안이 돼요. 있습니까? 줄여야 되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공무원들이요, 이 볼펜으로 글씨를 많이 써서 여기가 다 못이 박혔습니다. 지금은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무원 한 사람이 옛날 펜으로 쓰는 거에 100명 지분을 다 해결합니다. 우리나라는 공무원 왕국에 일본보다도 훨씬 많고 미국보다 훨씬 많은데 이것은 문재인 정권이 자기의 세력을 부풀리려고 조선시대에 그 왕정 통치 시대에 벼슬아시더라면 권세를 줬습니다. 요즘은요, 공무원에게 이거 잘못됐습니다. 그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완전 배짱입니다. 그리고 이 집이나 저 집이나 그냥 엄청나게 전부 그냥 세금을 뜯어가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공무원들을 앞으로는 10% 정도만 남기고 90% 정도를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애국계 노동자를 해외로 내보내고 그때 잘린 사람들이 다시 인형 만들고 신발 만들어서 공업국가로 해외에 수출하는 대한민국이 돼야 됩니다. 해외에 있는 노동자들부터 다 해외로 우리 애국계 노동자들을 보내고 우리 한국인들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일자리가 왜 없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두 달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행사를 하는데 어떤 시민분께서 너무 나라를 문재인이 망가뜨리니까 이 신발을 던진 그렇죠. 게 있습니다. 예, 던졌죠. 근데 신발 던진 걸 갖고 문재인은 용서 없이 그냥 구속을 시켜버렸거든요. 예. 근데 과거에 보면은 부시 대통령도 어떤 행사를 할 때 누가 구두가 등산화를 던진 적이 있어요. 예. 근데 부시 대통령은 오히려 선처를 하길 원하고 예. 나는 이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거나 어떤 뭐 살해 협박을 당할 거란 두려움도 없었으니 예. 그 운동화 그 신발을 던진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오히려 부시 대통령은 참 푸근하게 아주 인간적으로 선처를 했어요. 예. 근데 지금 또 다른 중국의 후진타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후진타오가 너무 중국의 그 서민들을 괴롭히고 공산주의로 너무 죽이고 막 살상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신발 던졌는데 후진타오도 저놈 죽이라고 네. 용서할 수 없다. 예. 그래서 후진타오도 문재인이랑 똑같이 저놈 막 잡아 죽이라는 식으로 막 노발대발했는데 예. 만약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신발 던진 사람을 볼 때 문재인이 차라리 그래 내가 잘못했지. 내가 오죽 정치를 못했으면 이러겠는가 하고 그 사람을 선처하고 우리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나는 여러분들께 맞아 죽어도 싼 사람이니 저를 용서해달라고 했으면 아마 문재인이 인기가 올라갔을 겁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엄청난 독재자인 줄 아는데 나도 그 시대의 젊은 시절을 보냈지만 나는 군대 장교머리를 깎고 다니니까 장발에 걸릴 일도 없었고 박정희 대통령을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영웅으로 나는 봤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전두환 대통령까지는 암행순찰을 잘했어요. 이분들은 저녁에 청와대에서 잠을 자다가 1시고 2시고 눈이 떠지면 바깥에 차를 몰고 가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민간인을 만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일화가 많지요. 어느 시골 말하자면 주막에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아침에 새벽부터 돌아다 배고프니까 주모 나한테 막걸리 한 잔 주시오. 막걸리를 딱 먹는데 주모가 하는 말이 이 아저씨 꼭 박정희만 생겼네. 쬐끄만하니 덕하게 생겨갖고 지독한 놈이라고. 그 박정희 아저씨는 박정희 대통령 닮았다고 하면서 욕을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 옆에 사람들이 각하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야 민심이 천심인걸. 그래서 그냥 두어라. 박정희 대통령이 상당히 너그러운 분이었어요. 겸손하고요. 네, 얼마나 겸손했어요. 그리고 본인부터 검소했어요. 이분은 새마을 담배 피고 막걸리 마시고 맞습니다. 심지어 유경수 여사가 저격됐을 때 그 속옷을 보니까 속옷도 저 입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눈물 날 일이에요. 이런 분들이 정치할 때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겁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무슨 김정숙 여사 그 옷을 보니까 옷이 무슨 패션쇼 같아요. 몇백 벌이 있더라고. 너무 심해요. 저지간이 호화하게 사는 건 안 돼요. 김영삼 때 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IMF 끌어왔죠. 나는 김영삼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집어넣은 건 말 안 합니다. 넣어야 됩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도 구속시키는 건 끝나고 난다면 건 말 안 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만은 정치하는 사람을 집어넣기 때문에 헌법 84조 위반이지. 전두환이나 노태우 대통령만에 끝난 다음에 김영삼이 집어넣은 건 잘한 이유입니다. 대통령이라도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건 잘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잘못한 건 뭐냐면 IMF로 가져왔거든요. 나라를 이거요. 이거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김대중 거 들어서 이거 해결한답시고 30대 대기업 해결을 다 팔았어요. 문재인이 지금 삼성 죽이면 문재인이 죽습니다. 70%가 그 주식이 삼성이 외국에 팔려 있어요. 김대중 때 팔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을 죽이는 사람을 외국에서 죽입니다. 그냥 놔두질 않아요. 예, 그리고 이게 좌파들이 너무 비열한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매일 밤 뭐 여자들을 바꿨다, 뭐 젊은 여자 가수나 배우들하고 그냥 매일 잠자리 했다는데 이게 거짓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술자리에서 같이 기타 치고 노래하는 정도였지. 그냥 여자 가수나 배우들이 술 따르는 정도였지. 뭐 맨날 여자랑 뭐 어떤 뭐 성관계를 했다는 식으로 좌파가 하는데, 아니 그러면은 지금 유독 민주당은 왜 미투가 많고 왜 유독 민주당은 성폭행 사건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박정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민주당만 이상하게 미투가 많고 성폭행이 많은 거 볼 때 혹시 민주당의 높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는 마약은 과거 정부부터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이유를 밝힌 고향 후배인데 킥복싱 선수 하다가 마약 그 경찰관이 되어서 마약하는 사람들은 총을 다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마약범을 한번 잡으려면은 얼굴 뒤밀어서 총을 쏘게 만들고 피하는 수준으로 해서 실탄 다 떨어지면 생포한답니다. 그렇게 잡아다 놓으면 다음날 2, 3일 있으면 나와서 돌아다닌답니다. 그래서 마약 잡는 경찰 하다가 그만두고 내가 고향 후배한테 내가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사 판사라든지 이 사회 고위직 정치권에 마약하는 사람들이 다 봐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약이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부터 마약범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마약 있는 사람은요, 나는 압니다. 여러분요, 길거리 가다가, 눈 보세요. 눈이 이렇게 틀어진 사람이죠, 이렇게. 네네. 이게 틀어진 약간 술 취한 거하고는 다르죠. 네, 술 취한 거, 이 사람들은 마약 먹은 사람이거든요. 또 다르죠. 예. 마약 안 먹은 사람 눈이 똑바로 바뀝니다. 너 쳐다봤을 때 이걸 촉기라고 그래요. 눈에 촉기 갖고 좌우로 흔들리는 마약 먹었거든요. 앞으로는 마약 사범들이요, 그냥 가서 누구든지 불신 검문해서 잡아야 됩니다. 그가 장관을 하든 누구를 하든 대기업 총수를 하든 눈이 흐트러진 사람 있으면 마약 사범이 가서 그냥 바로 그 사람을 마약법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머리카락을 빼오래, 고양이 발을 해 쥐가 고양이 목에다 박물관하고 똑같아요. 불가능한 일을 하래요. 마약 사범, 마약 중독자 머리를 우리가 빼올 수 있습니까? 마약 신고하면은요,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머리카락 빼가지고 오라 그래요. 미친 놈들이 지금 마약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이 안 없어지는 겁니다. 고위 공직부터 난 마약을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도 이제 국회의원 장관은 여야당을 막론하고 피검사와 정밀 신체 검사를 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잠깐요. 앞으로 음주 단속에서도 마약도 같이 하길 바랍니다. 그럼 다 잡혀요. 왜냐하면 아주 극악한 범죄를 할 때는요, 마약을 먹고 합니다. 그래서 범죄도 음주 단속만 할 게 아니라 마약 검사를 수시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약의 뿌리를 없애야 강력 범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여야당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들이 혹시 중국의 어떤 미인계에 속아서 자기도 모르게 마약에 취해서 sek스 비디오라든가 그렇죠. 어떤 포르노 비디오 같은 그런 약점을 잡혔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국내 여야당 할 것 없이 높은 사람들이 코가 꿰어서 어쩔 수 없이 중국 편을 드는 게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원전을 없애고 태양광으로 온 천하산지를 다 수은 중독, 납, 카드뮴 이런 중금속으로 망가뜨리는데 오히려 중국은 원전을 110개를 지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 첨단 기술 중국으로 간 게 아닌가 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참 미친 노릇이고요. 내가 산업 스파이들이 난 북한은이나 외국으로 기술을 팔아먹은 거로 난 보고 있고요. 어느 원자력 전문가가 그래요. 한강에다 만들어도 안전할 정도로 원자력이 안전하다는 겁니다.
예? 미국 마냥 쓰나미 같은 나라가 위험하지 우리나라 한국 하류나 중류에다가 만들어도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 정도 안전하대요. 그리고 우리나라 원자력은 세계 수준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잘만 하면은요 원자력 만드는 플루토늄을 다시 발전하게 되면은 이것은 원자력은 가장 싼 전기거든요. 우라늄도 있고. 예, 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원자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어떤 자원 외교라고 해서 2조 원을 투자해서 니켈 광산을 투자했는데 네. 근데 좌파에서는 저 이명박 나쁜 놈이다. 4대 강도 나쁜 짓인데 니켈까지 2조 원 세금을 벌였냐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전기 자동차에 배터리에 니켈이 들어간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명박 씨가 그렇게 욕먹고 자원 외교와 니켈 광산에 전 세계 33%의 매장량이 있대요. 네. 그럼 나름대로 이명박이 할 만큼 한 겁니다. 그럼요. 그리고 나는 이명박 대통령의 그 4대강 사업 있죠? 그것은 잘했다고 봐요. 네. 단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 바닥 있잖아요. 그 밑에 이 침전물. 30m, 50m 네. 거기를 많이 파내야 됩니다. 도로공사할 때 흙이 모자라거든요. 파서 모래는 모래대로 자원으로 쓰고 자갈은 자갈대로 쓰고 흙이 나올 때는 어떤 매립할 때 그걸 써서 앞으로 거의 4대강 그 밑에 있잖아요. 밑에 물 있는데 그 탐수양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금년에는 홍수가 판을 치는데 이상기온이 이제는 얼마 안 가서 아마 내 예언이 맞을 겁니다. 이제 타 죽는다는 소리가 나거든요. 물이 부족해요. 네, 그때를 대비해서 웬만한 산 계곡에다가 댐을 많이 만들어서 저수지만 배를 띄웠다가 발전이 홍수가 날 때마다 최대한 물을 이제 방류를 하면서 최대한 물보를 또 해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 이 지하수 부족, 북경 같은 경우는 물을 구하려면 몇십 미터 내려가야 물이 한 방울 있대요. 예, 그 북경이나 중국 가보면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내가 중국에서 93년도부터 사업을 하다가 눈에 이런 티가 눌러 들어가서 병원에 가서 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건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우리 한국도 지하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 4대강 이명박 대통령이 한 그 밑에 있죠. 그걸 깊이 파서 엄청나게 깊은 호수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물을 거기다 탐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하수 보온도 되고 농업용수로도 되고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6.25 분단된 것도 사실 외국의 어떤 여러 이해관계로 할 수 없이 분단이 되었는데 지금 트럼프는 우리나라 통일을 원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고구려 발해의 땅이었던 동북 삼성을 우리 한국에 주려고 하는데 트럼프의 그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계획이라기보다 미국의 계획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하더라도 미국 대통령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라든지 영국 같은 나라는 국가 백서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라 한다 해서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그 이외의 국가 정책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미국을 중국이 앞으로 3개나 6개로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옛날 그 소련이 러시아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중국도 갈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국과 잘하면 동북 삼성과 연해주를 우리 국토로 가질 수가 있고 우리가 연해주와 그 국토와 대마도와 오키나와까지도 가능합니다. 오키나와도 삼별초 국왕 김한이 세운 나라거든요. 그게 일본이 안 해요. 오키나와는. 거기까지 우리가 차지하게 된다면 아시아에서 최대 강국은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으로 봐도 이스라엘 반모섬에서 보면은 동방 땅끝이고 또 격암류로 보면은 38선 이남에서 역사가 일어났다. 정감독에 보면 충청남도 계룡산 전기받은 사나이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언서를 볼 때 그렇게 돼야 되고 또 내가 유태인하고 왜 삼국과 삼체제를 해야 된다고 하느냐. 유태인이 원래 형나라고 동생이 동쪽으로 와서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우리는 거의 한 핏줄이고 형제국가예요. 형제국가고 이스라엘도 900여의 애침을 받다가 나라를 빼앗겨서
1700년 동안 나라 없이 서럽게 디아스포로 살다가 이들이 우리가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하면서 역사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유태인들이 지금 정신을 차려서 세계 최고가 된 것이지, 유태인들도 900의 애침을 당했고 그에 동상되는 우리 대한민국도 유태인과 머리 좋은 것도 똑같고 부지런한 것도 똑같고 거의 다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평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애침을 900의 애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고 환희 시대부터 보면 한 1300번 당했어요. 환감 단군서부터 치니까 900 몇 해입니다. 어떻든지 간에 이스라엘과 우리는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과 이스라엘이 삼국가 삼체제 연방제를 하면 남북 통일할 것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메이드 인 USA USA 우리가 여권을 가지고 북한을 가보십시오. 김정은이가 꼼짝 못합니다. 이런 가지고 중국 러시아 가보세요. 중국 러시아도 어떻게 손을 못 대요. 그리고 남북 통일이 저절로 되는 겁니다. 지금 뭐 남북 통일이니 뭐 문재인처럼 뭐 고려 연방제, 이거는 북한에게 나라 바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는 삼국가 삼체제 연방제입니다. 한국, 중국,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뭉쳐서, 내가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 국민 되고, 미국 가면 미국 국민 되고, 미국 사람이 한국 오면 한국 국민 되고, 이스라엘 사람이 한국 국민 되고, 이것을 대통령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발의해서, 그것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면은 또 저 중국 QR코드 사다가 장난을 치니까 그거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선거관리 다 없애도 돼요. 각 주민센터, 동사무소, 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 아까 말했죠, 투표함 쭉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면 됩니다. 삼국가 삼체제 연방제를 국민들 찬성합니까? 해서 딱 국민들이 찬성했어요.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월급 줄까요 말까요? 주지 맙시다. 그럼 안 주면 됩니다. 지방자치 할까요 말까요? 폐지하면 됩니다. 이렇게 법을 한 번에 국민투표로 바꿔야지, 이대로 가면 썩은 정치인 개놈들이 지네들 아전 인수 당리 당략으로 100년이 가도 국회의원 왕고, 대통령 왕고, 정치인 왕고, 나라는 썩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제가 말씀드린 거야. 지혜가 없으면 말짱 소용없습니다. 이 썩은 국회의원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나라를 맡기면 안 되고, 백병찬 같은 이 정책을 가지고 국민투표로서 지방자치도 폐지할 건지 말 건지. 요새 또 뭐요? 많은 크리스찬들은 동성애 있잖아요. 동성애. 짐승도 않는 동성애를 왜 사람들이 하는 걸 합법합니까? 남자끼리 결혼을 여자끼리 하고 학문에서 섹스를 하고, 말이 됩니까 이게? 이제 개하고 섹스를 한답니다. 개하고 섹스하고. 아이고. 이 짐승 같은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투표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국민투표에서 못하게 하면 안 하면 됩니다. 지금 이거를 찬성하는 놈들이 많아요. 이 사람 사는 나라를 짐승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책을 하는 게 다 좌파예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좌파고 우파고 나는요. 좌파고 우파고 앞으로 주민센터에서 국민투표를 해버리면 그거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썩은 국회의원들한테 내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맡길 필요 없어요. 국회는 다 없애버려. 국회도 이제는 기념관 세우고 집 없는 사람들 캡슐용 만들어서 공짜로 살게 하고, 또 AI 인공지능 그 재판에서 검사 판사 다 없애버려. 천하의 나쁜 놈들이 검사 판사 변호사예요. 다 없애버려. AI 인공지능 컴퓨터 재판 딱 치면은 A가 B에게 얼마를 물어줘라, B가 얼마를 물어줘라,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은요, 재판을 내가 이겼더라도 변호사비 사서 또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 결국 그 변호사 돈은 검사 판사가 나눠 처먹기 때문에 그놈들 배불리는 것이지, 억울한 사람은 이겼더라도, 나 재판 아까 임예빈에게 이겼거든요. 또 걸라니까 또 돈 들어가서 변호사 사야 이겨. 이기고도 내가 그만두고, 맞습니다. 우리 딸 검정고시 시켜서 내내 대학 보낼 겁니다. 그리고 지금 14대로 졸업했어요. 그 손해배상 청구액을 민사에서 승리를 해도 인지대가 없어서 포기해. 또 변호사 해야 되고, 인지대만이 몇백 대요. 맞습니다. 개놈들이 개 같은 법을 만들어 놨어요. 무슨 놈의 인지대가 몇백만 원 들더라고. 한 200만 원 들어도 내가 안 했어요. 인지대가. 변호사비 별도. 그래도 제가 감사한 것은 또 개 중에는요, 판검사 중에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하면 안 된다. 우리 판검사가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한다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이 있어 우리 다음에 또 한번 초대를 해서 거의 몇명안 같이 됩니다. 유튜브로 찍고 싶습니다. 네. 예,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3부를 마치고 잠깐 콜라 한 잔 마시고요. 예. 이따가 4부에 또 뵙겠습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